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1일 오후 2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하야한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60년 4.19 직후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야기죠.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85살의 노 대통령이 떨리는 음성으로 하야 성명을 읽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60년 4월 26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하야 성명문은 아주 짧지만은 여기에 많은 고민과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무시하여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바를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려고 공산당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하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 이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바를 행해 나아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이 다 힘써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 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재임을 끝내고 물러납니다. 만약 그때 하야 성명이 한 일주일만 늦었더라도 질서가 무너지고 그때 이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출동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감옥에 보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작년 12월 7일 계엄 선포 4일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이 이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무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기서 저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문장 때문에 머지않아 윤 대통령이 하야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생겼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이제 종결되고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시 조심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작년 12월 7일과 달리 지금은 상당히 강한 입장에서 하야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지지층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즉 파면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원 한국 리서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가 73%, 잘했다가 21%입니다. 73대 21입니다. 탄핵 찬성이 65%, 반대가 23%입니다. 그러니까 3대 1이라는 이야기죠. 보수층의 44%도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이 한국 리서치는 정확한 조사를 하기로 유명한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방송 3사가 추구조사를 할 때 참여했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자,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면은 아마도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국민 통합과 법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폭발하고 특히 국힘당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 계몽령이란 막말도 순정 어린 말이라고 뭐 인정받을지도 모르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최대치에 이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했으니까 당신도 정계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은 굉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3월 중에 나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1심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 형량이 선고되면은 출마 포기 압박은 아주 견디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헌재의 탄핵 결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든 인용으로 나오든 지지층의 격렬한 반발, 내전적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동정적 여론이 법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내란죄 혐의 재판을 불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범자유진영 후보 단일화의 계기가 되고 대선에서 이긴다면 새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사면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야 성명으로 희생타를 날린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퍼진다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앞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가 혼자서 살기 위해서 확산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결자 해지 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남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어서 999 영웅이 되는 길인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누가 봐도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굳어지기 전에 약간의 기각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어 현직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정상적인 진부는 불가능할 것임을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가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보수층,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의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